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또 만났네. 또 만났어. 야속한 그 사람. 노래 모르는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네. 주거니 받거니 손예진, 현빈급 케미 아닐까 싶은데요. 호흡이 오. 척척인데요. 아, 그럼요. 저희가 또 어떤 사이입니까? 무려 매일 보는 사이 아닐까요? 그렇죠. 오늘도 설렌 마음으로 왔잖아요.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여름밤 흥겨운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비던 해변 산책로. 거대한 트럭이 군중을 덮치면서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합니다. 2016년 7월 14일 이날 프랑스 시민들은 니스에서 프랑스 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밤 10시 30분 시민들이 한참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을 때 인파가 가장 많이 모여있는 해안 산책로에 19톤 대형 트럭이 들어왔습니다. 이 트럭은 인파를 밀어붙이며 최소 2km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렸는데요. 당시 테러는 86명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Il a foncé sur tout le monde. Sur tout le monde. Pas de sécurité. Les pompiers, ils ont mis 25 minutes de lumière à arriver. 너무 현장이 끔찍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라도 살리겠다고 도로 펜스 밖으로 아이를 던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범인이 저렇게 트럭 앞 유리가 총알 자국으로 뭔가 벌집이 될 때까지 범행을 멈추지 않았던 걸 보면 최대한 많은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당시 범행 전에 그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사전 답사를 무려 12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12번이요? 치밀했던 거죠. 범인은 튀니지 출신으로 명확한 연관성을 밝히지는 못했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하디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당시 IS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히며 IS 최고 사령관 사망에 따른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프랑스 시민들에게 혁명의 날이었던 1789년 7월 14일. 그러나 2016년의 7월 14일은 테러로 인한 악몽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엔 19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지 2년 뒤 일제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고자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네덜란드 헤이그로 특사 3인을 보냈는데요. 1907년 7월 14일 그중 한 명인 이준 열사가 순국했습니다. 해외에서 순국하셨네요. 맞아요. 헤이그 특사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준 열사가 그곳에서 순국했다는 사실까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이후에 유해는 1963년이 되어서야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라도 다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네요. 이준 열사는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만국평화회의에서 세계에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헤이그 도착 이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상설, 이휘종 선생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지만 당시 일본의 집요한 방해와 열강들의 무관심으로 회의장에 발조차 들이지 못했습니다. 갖은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이 열사는 애통해하며 헤이그 드용 호텔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이 열사가 순국한 이 호텔은 지난 1995년 이준 열사 기념관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많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애국 정신을 다시 생각해보는 장소가 됐습니다. 그 방문한 우리 국민들한테 또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의 자주정립과 그리고 해외 열사들이 얼마나 자기 희생과 애국심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지 희생을 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 현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대한 인물이 많은 나라가 위대한 나라라는 열사가 남긴 명언처럼 그의 위대한 애국심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2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을 보편적으로 소유하기 전에는 앰프와 라디오가 가장 파급력이 강한 매체였는데요. 1960년대에는 마을 대표의 집에 앰프를 설치하고 곳곳에 스피커를 유선으로 연결해주는 앰프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7월 14일 내가 보낸 라디오가 풍년가 들려준다라는 문구를 내건 공보부는 도시에 남는 라디오와 성금을 모아 농어촌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전개했는데요. 정부에서는 메마른 농어촌의 문화 향상을 위해 라디오를 보내자는 운동을 전국에 걸쳐 힘차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시 라디오가 주류 매체로 자리 잡는데 이 운동이 좀 한몫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당시 우리나라에는 약 90만 대의 라디오가 보급돼 있었지만 대부분 도시에 집중돼 농어촌 시골 마을의 3분의 1은 단 한 대의 라디오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국산 라디오 시장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산 라디오를 최초로 개발한 당시 금성사의 라디오 생산량은 운동 시작 1년 만에 13만 대로 급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7월 14일에는 다른 사건도 많았는데요. 2000년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수학여행 버스를 포함한 차량 연쇄 추돌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어땠어요? 있었어요? 네, 안타깝게도 18명이 사망을 하고 아이고. 90여 명이 부상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965년에는 화성 탐사선 메리너 4호가 화성 촬영에 성공했는데요. 그럼 이때 그 최초로 화성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날 화성에서 9,600km 떨어진 곳을 통과하면서 찍은 사진 21장을 지구로 보내왔는데요. 이 사진들에서 그 지름이 120m에 이르는 분화구를 비롯해 크고 작은 분화구 만여 개가 화성에 있고 또 화성 표면이 지구보다는 달에 가깝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와, 당시로서는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퍼서비어런스가 정말 고화질의 그 화성 사진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834년에는 화가 제임스 에벗 맥닐 휘슬러가 태어나기도 했는데요. 휘슬러의 대표작은 어떤 게 있나요? 가장 유명한 작품은 영화 미스터 빈에서 주인공이 덧칠하다가 그 머리 부분을 망쳐놓은 그림, 어머니의 초상입니다. 아, 이 작품은 프랑스 정부가 구입해서 현재는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돼 있죠. 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